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겁고 신나는 박원순TV SNS 톡톡쇼 시간입니다. 저희가 쭉 박원순 후보를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서포터들을 게스트로 모셔서 말씀도 듣고 그리고 어떻게 지금 캠페인이 되고 있는지 얘기도 듣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이 유세 상황도 듣고 여러 가지 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도 저희 두 분의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저희 항상 이렇게 미남인 게스트를 많이 모시게 되는데요. 오늘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두 분 게스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예, 박원순 후보 정무특보 최재천입니다. 그리고 전에 국회의원했고요. 우리 정봉주 17대 의원의 표현을 빌자면 성수동, 옥수동, 금호동, 웅봉동을 지역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17대 국회의원이셨고요. 그 다음에 자칭 끈 떨어진 정치인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지. 뭐 선거 떨어진 사람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저쪽 끝에 계신 게스트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언론정보학과 정치외교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 권상민이라고 하고요. 그 상대 진영 나경원 후보 측의 네거티브 전략이 너무해서 그 영상을 만들었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셔서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됐네요. 조회수가 엄청 났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그 동영상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선 유튜브를 통해서 최재천 100분 토론 비리 4종 세트라는 동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선 잠깐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휴. 병역 기피도 없고, 그렇죠? 위장 전입도 없고, 부동산 투기도 없고, 세금 탈루도 없고, 답답한 심정 이해합니다. 달리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잖아요. 털어서 먼지라도 내야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부터 검증을 해봐야죠. 그러니까 네. 검증을 하려면 정치적 도덕성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 됩니다. 사돈대 8촌까지 찾아갈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지금 뭐고 있을 거는 한번 답변해보세요. 제가 답변 드릴게요. 기다리세요. 뭐고 있을 저는 이렇게 말할게요. 이를테면 나경원 의원이 자유대 창설 50주년 행사장에 갔다고 해서 나경원 의원이 저는 역사의식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역사의식이 있을 겁니다. 전들이 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요. 나경원 의원이 이를테면 장애인 시설에 가서 이를테면 빛을 반사하는 판 그리고 조명시설까지 설치해놓고 오픈된 상태에서 장애인 목욕식다고 해가지고 저는 나경원 의원이 장애에 대한 인권 감수성이 없다 이렇게 비판하고 싶지 않아요. 이를테면요. 저는요. 나경원 의원이 사학재벌의 딸입니다. 그리고 사학재단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학법에 반대했다고 하지만 저는 순전히 집안의 이해관계 때문에 반대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 마지막으로 답변 드립니다. 현대모비스가 자, 현대모비스 답변 드릴게요. 특정 언론을 너무 신뢰하시는군요. 첫째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관계를 한번 보여주시죠. 사실관계를. 자, 두 번째는. 자신 있으면 사실관계를 한번 보여주시죠. 염려하지 마. 조금만 참아주세요. 네. 기다릴 줄 아는 게 중요해요. 얘기를 못 하시니까. 아니, 걱정하지 마세요. 생각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쉽게 설명드려요. 그게 생각하는 문제는. 아니, 기다리세요. 자, 현대모비스 일한 건 맞아요. 그리고 배우자께서. 동서도 맞죠? 배우자가 인테리어 공부하고 학교 다니고 쭉 사업을 진행한 과정에서 능력을 기른 다음에 현대모비스에 수주한 건 맞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역으로 묻습니다. 자, 부정이나 아니면 내부자 정보를 이용했다거나 그 다음에 대가 관계가 있었다거나 혹은 부패가 있었다 거기에 대한 증거를 대보세요. 신문 기사 말고. 예, 잘 봤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저쪽에서 음주 토론으로 좀 말이 많았는데 그날 분위기가 어땠어요? 아니 그러니까 토론을 잘해가지고 예. 이런 게 좀 유행이 되고 말이죠. 인기도 네. 없고 그래야 되는데 저 상대방 토론자인 신지혜 의원의 그런 음주 토론으로 도리어 화제가 돼가지고 네. 아주 좀 창피하고 부끄러워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러시던데요. 알았냐 몰랐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어느 분이 정답을 주시대요. 그분은 술 취했을 때나 깨있을 때나 똑같기 때문에 알기 어려웠을 것이다. 똑같이 정말 그랬어요. 네, 결국 잘 모르셨나봐요. 맨정신이나 술 취한 정신이나 거의 비슷한 그런 정신세계를 가지고 원래 있기 때문에 생각을 알 수가 하시죠. 없었다는 거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답답하시진 않으셨어요? 굉장히 아니 답답하죠. 저렇게 지금 다시 봐도 화가 나는데요. 저렇게 끼어들고 자꾸 근데 저 캠프 고전적인 특성이라서
나경원 후보도 뭐 끊임없이 말 자르고 예. 윽박 지르고 자기가 뭐지 변호사 하듯이 말로는 조정 잘하던 판사 이렇게 거짓말 합디다마는 뭐 법원에 조정 잘했다는 판사 기록 하나도 없어요. 그건 자기만의 이야기고 순전히 그날 여러 차례 토론에서 박원순 후보 윽박 지르고 말 끊고 그다음에 도저히 그 보수파다고 그런 예의조차 없는 그런 것들을 볼 때는 저 캠프 특성이라서 속 넓은 우리가 이해해야죠. 뭐. 예. 네, 우선 지나고 보면은 이렇게 다들 아, 참 웃기다. 그리고 아, 참 저런 일이 있었을까 할 수는 있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참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자, 뿐만 아니고요. 나경원 네거티브 실체 분석이라는 UCC를 제작하신 권상민 씨를 저희가 오늘 모셨는데요. 혹시라도 이게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그래요. 페이스북에서. 그리고 리트윗과 라이크 반응을 엄청나게 받고 있는데 나경원 네거티브 실체 분석 UCC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먼저 시청하고 그 다음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백한 네거티브이자 진짜 솔직히 진짜 비겁한 방법입니다.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나경원 후보 선거 캠프 공보실에 제가 직접 전화를 해봤습니다. 선거가 코앞인데 검증되지 않은 사실이 계속 의혹이 제기되지 않나. 이 밝혀진 걸 떠나서 도덕적으로 많이 피해를 봤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제가 일단 드린 말씀은 없고 죄송합니다만 제 입장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 부분은 어차피 저희들 개인적인 입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캠프 사실 야권이나 여권이나 다 논평이나 보도자료를 통해서 자기 의견을 비정을 하고 그게 기준이 되는 거지 당연히 논평이나 보도 자료에는 나경원 후보에 대한 불리한 말이나 제가 할 만한 질문은 없었죠. 잘 보셨어요? 이 영상은 박원순 후보를 지지하거나 나경원 후보를 깔려고 만든 영상이 절대 아니에요. 사실 저는 어떤 정치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거나 무슨 당원 활동을 해보거나 이런 적이 전혀 없는 학생이에요. 다만 제 전공이라서 좀 유심히 봤고 한 후보가 다른 후보를 이기기 위해서 온갖 말도 안 되는 음해와 선전선동, 색깔 논쟁, 한 사람의 인격을 그냥 무너뜨리고 있어요. 최소한 이런 네거티브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노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너무 잘 봤습니다. 네. 그리고 너무 기발하고 그리고 신선하게 다가오는 그런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네, 이러한 동영상을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특히 이렇게 대학생분들께서 직접 전화를 하신 거 맞죠? 예, 제가 직접 전화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을 하시게 되셨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원래 전공이 이제 정치 외교랑 언론 정보예요. 네. 그래서 이거 두 양 후보의 선거 전략을 계속 보다가 네. 정말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네. 네거티브를 하고 있고 어떻게든 박원순 후보를 공격하려고 하는 게 딱 티가 났어요. 이거를 확실하게 다른 분들에게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만들게 됐죠. 네. 전화 연결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그쪽에서 다른 얘기는 없었나요? 사실 저는 이렇게 전화를 하는 게 충분히 할 수 있지만은 저랑 전화 통화하시는 분들이 참 안 됐어요. 공부실에 계시니까 어떻게든 강영석 의원, 나경원 의원 한 걸 꾸며서 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게 힘든 거죠. 자기가 생각해도 답답하거든요. 예. 그래서 한숨이 나오셨나 봅니다, 그게. 그리고 그쪽에서는 네거티브 공격이 아니고 정당한 후보 입증이라는 그런 얘기를 내놓고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언론 보도를 보지 않으시고 직접 한번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걸 한번 다 차분히 보시면은 이게 속이 빤히 보입니다. 정말 후보 검증이 아니라 어떻게든 박원순을 공격하겠다는 게 그걸 알리는 거였죠.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활동의 계획이 있으신지 어떻게 보면은 정치에는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으셨다고 하지만 네. 이런 걸 통해서 정치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앞으로의 또 이런 동영상 같은 거 만들어 주실 계획은 없으세요? 물론 있습니다. 제가 박원순 후보를 지지하게 된 것이 바로 나경원 후보의 네거티브 전략 때문이 아닙니까? 네. 이것처럼 최소한의 상식과 그다음 공정함에 어긋나는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또 영상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최재천 의원님은 어떻게 예. 보셨습니까? 또 미리
방송에 돌아다니는 걸 예. 저도 봤는데 저희들보다도 훨씬 더 감각적이고 그다음에 시민들, 유권자들, 특히 젊은이들 입장에서 이 보수 언론이 갖는 양면적 혹은 뭐 동아일보 같은 경우 지극히 24대 뭐 1 정도로 편파적인 검정을 빙자한 그런 편회 언론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나름대로 균형을 잡아주고 제대로 된 교과서적인 그런 언론을 우리가 본 것 같습니다. 참 좋아요. 예. 저도 비슷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 박원순 후보를 지지하게 된 게 한나라당이 하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보다 보니까 아, 저건 아니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네. 지금 보면은 이렇게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투표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저희가 이 관건 중에 하나가 투표율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저희가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좋은 아이디어들 없으세요?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서 저는 이제 제가 공식적으로는 투표권이 없습니다. 인천 남구에 살고 있어서. 근데 왜 저는 시민이 아니시네요. 왜 서울 시민이 아닌데도 네. 이게 관여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상황이었죠, 사실. 네. 그래서 저희 학교 이제 서울에 거주하는 친구들마다 제가 다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 뭐 어떻게든 투표를 하라고 해서 투표를 하게 만들 겁니다. 저는. 네.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기도에서 저도 경기도 시민인데 이렇게 우리나라가 그렇게 지역별로 나눠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저도 지금 투표율 때문에 아시는 분마다 부탁을 하고 있고 이게 또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는 쉬운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회사 차원에서도 많이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 듣기로는 최재창 의원님께서 그 SNS, 소셜 네트워크 스페이스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네, 인기가 제가, 많으시고 트위터에서도 네. 글을 많이 올리신다고 하는데. 예. 뭐 말도 많고 글 많은 성격인데 네. 선거 떨어지고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마이크도 안 주고 그래서 그냥 뭐 SNS에다가 하고 있는 거죠. 그렇고요. 제가 잠깐 그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네. 그 투표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제가 2008년 선거에 나갔거든요. 그때 우리 전체 투표율이 불과 46%입니다. 근데 이제 정치판에 흔히 농담으로 선거학자들이나 정치학자들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20대는 20% 투표하러 가고요. 30대는 30% 하러 가고 죄송합니다. 60대는 60% 하러 가고 70대는 80% 하러 가고 80대는 90% 하러 간다.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1인 1표가 우리가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인데 세대별로 놓고 보면요. 우리나라가 42, 3세에서 이제 위아래 인구가 똑같습니다. 유권자 인구가. 근데 이걸 세대별로 비교하면 20대는 자기들이 가진 표를 전부 다 행사를 못하니까 20대의 한 표는 도리어 두 표나 세 표 가치가 있어버리고요. 이를테면 그렇잖아요. 60대나 70대의 한 표는 0.7표나 0.6표 가치밖에 없어지는 거죠. 전체로 놓고 볼 때는요. 그런 애매한 문제가 생겨버린 겁니다. 근데 또 역설적이지만요. 우리나라 이제 전체 득표율을 한 75%로 본다면 선진국 경험으로 볼 때 60대나 70대는 더 이상 투표율이 올라갈 만한 그런 여지가 한 10 정도지만 젊은 층들은 투표율이 올라갈 여지가 사실상 50에서 60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반기하거나 게을리하거나 무관심에 따르는 건데 근본적으로 이제 정치인 책임일 거고 보다 나아가서는 언론이나 학계 책임이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가자면 투표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행사하지 않거나 굳이 거부나 무관심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젊은이들의 책임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이번 선거만큼은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시장을 여는 그런 선거인 만큼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고할 수 있기를 희망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나경원 후보의 정책이 오리지널한 게 거의 없고 오세훈 정책을 그대로 물려받고 베끼기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렇게. 네거티브마저도 예전에 네. 했던 비슷한 스타일로 쭉 이어가고 있다. 지금 현 정권에서 이렇게 많은 실패를 하고서도 쭉 이어진 것을 그대로 계속 보수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 왜 예전에 우매한 백성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가 우매한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럼요. 상식이 통해야 되는데 이것을 상식적으로 이해하면은 그대로 둘 수가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 네거티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네거티브 실체 그리고 정책 베끼기 의도에 대해서. 차근차근 하나 할 말이 많은데요. 하나하나 먼저 말씀드릴게요. 맨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엊그제 이제 TV 토론보다 제가 화가 좀 났었는데요. 네. 우리가 지금 정책을 이미 서울시가 조례로 만들어 놓은 게요. 간접 흡연 피해 방지 조례라는 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캠프에서
당신들은 이미 있는 조례를 새로운 정책으로 내놨다. 왜냐하면 나경원 후보가 길거리 보행 중 흡연 정책을 내놨거든요. 근데 서울 그날 TV 토론에서 말입니다. 박 후보에게 조례 제대로 입고 왔느냐, 내 정책 제대로 입고 왔느냐 이러면서 비난하기를 네. 자기 정책은 보행금지 정책이고 그 다음에 이미 서울시 통과한 조례는 간접흡연 방지 조례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정말 위험한 생 거짓말 중에 생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요, 이미 조례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시공원이나 학교 종합구역이나 버스 정류장에서 피지 마라. 그 다음에 시민의 건강정진을 위해서 지정한 거리나 특화거리에서 피지 마라. 가스 충전소나 주위에서 피우지 마라. 또 그것조차도 넘어서서 간접흡연 방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는 피우지 마라. 대신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지정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나경원 후보 정책은요, 제가 찾아보니까 1단계 보행 중 흡연 금지 캠페인, 2단계 학교 정화구역 내 길거리 및 도심과 강남 지역 시범 실시. 왜 하필 도심과 강남 지역이죠? 또 굳이 강남을 왜 집어넣습니까? 강북은 간접 흡연해도 되는 겁니까? 굳이 따지자면. 그 다음에 3단계 길거리 보행 중 흡연 금지 조례예요. 아니 이미 우리 정책에 거리에서 담배 피우지 말라고, 거기서 간접 흡연이 위험하니까 피우지 말라는 거죠. 흡연자가 건강 때문에 길거리에서 피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길거리에서 담배 피우지 말라는 간접 흡연 방지고, 그 다음에 자신도 길거리 보행 금지를 하는 이유는 흡연을 금지해서 깨끗한 거리를 만들겠다는 거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어린이들 보호하고 화재 예방하고, 그 다음에 툭툭 치고 다니면서 어린이 키높이에서 어린이들 다치게 한다. 근데 이런 똑같은 정책을 놓고도 흡연이냐 보행이냐 이 단어 하나 차이 가지고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윽박지르고 거짓말하고 그 순간만 넘기면 되는 거죠. 이게 최고 네거티브죠. 잠시 그 순간, 왜냐하면 다음 주제로 금방 넘어가고 그리고 방송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10초 20초만 넘기면 되거든요. 그리고 자기는 TV 토론 좀 여러 번 해봤다는 이유로, 거짓말 잘한다는 이유로. 이건 정말 위험한 거지. 이거야말로 최고 네거티브 토론이고 네거티브 공약이고 이런 걸 검증이라는 이유로 지금 퍼 붙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아실 겁니다, 시민들은. 이 시민들은 다 아세요. 본인만 모르는 거죠. 근데 좀 답답하긴 해요. 박원순 후보님이 네. 토론에서 보시면은 말솜씨는 이렇게 진득한 거, 이 느낌은 전달이 하지만 어떤 말솜씨라고 할까요? 그런 거는 많이 딸리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요, 이를테면 오늘 낮에 나경원 후보가 그 횟집에서 먹는 그 주황색 띈 거 가장 횟감지. 제가 대학생 때 그 회를 많이 먹을 수 있는 상황. 낙지를 집어들고, 하여튼 낙지를 집어들고, 전라도 뻘밭에서 나는 그 해산물 그걸 입에 넣는다고 해가지고, 네. 그게 진정성 있고 서민성이 있는 건가요? 그런 다음에 다리가 부었다는 이유로 선거운동 중에 기다려, 차 막히지만 기다려 이러면서 예약을 하는 게 과연 진정성인가요? 네. 그 다음에 목욕탕에 들어가서 이런 우리 방송이나 있을 법한 조명시설 놔두고 사진 찍어가지고 그 사진이 잠시 보수 언론이나 TV가 보도해 준다고 해가지고 그게 진정성인가요? 진정한 진정성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말투에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의 살아온 인생에 있고, 그렇잖아요. 삶의 본질에 있고 이런 게 있는 거지. 그 TV 토론에 잠시 비춰지는 화장빨 뒤에 숨은 그 진정성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거기에 속이면 안 되죠. 근데 문제는 나경원 후보를 제외하고 한나라당 후보를 제외하고는 다 합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약간 위기의식을 느꼈는데요. 그 예. 말씀은 맞는 것 같아요. 이 말솜씨가 아니고 진정 인격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특히 제가 트위터에서 글을 본 것 같아요. 글 중에서 하나가 이 서울시장의 자리는 이 권력과 돈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가치관이 굉장히 확실히 잡혀있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글을 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저는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박원순 후보님께서 잘할 것 같다는 그런 궁극적으로 밀어야 될 부분들은 시민들이고 주권자, 유권자들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그런 거에 저희가 속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보행 중 흡연 이런 거 다 재탕 3탕이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은 나경원 후보 아까 들으면서 지금 조삼노상지 이게 국민이 그걸 속는지 국민을 원수로 당하는 건가? 이런 거에 속지 않거든요. 저희가 더 나경원 후보보다 더 낫다는 거를 투표를 통해서 저는 증명하고 싶어요. 근데 투표권이 없잖아요. 그게 아쉬워요. 그래서 이제 영상을 찍은 거고. 투표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참 너무 부러운 것 같아요. 권리고요. 예, 그런 권리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작은 거지만 진짜 뭔가를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제가 말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캠페인이 3개가 있는데요. 자,
바로 요겁니다. 나는 투표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그리고 여기 옆에 영어도 써 있습니다. I vote, therefore I am 이라는 투표 참여 캠페인인데요. 원순.com 슬로우워크에서는요. 12월 26일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나는 투표한다. 그리고 나는 존재한다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는요. 엽서를 프린트하시거나 해가지고 인증샷을 찍고 그 다음에 트위터를 통해서 나 이렇게 찍었거든. 너희들도 어서 가서 찍어라고 이렇게 캠페인을 활성화시키는 캠페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고 다른 캠페인도 많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거는 권상민 씨께서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투표온 희망캠프 투표 참여 캠페인입니다. 예, 그 투표온 희망캠프 투표 참여 캠페인인데요. 역시 그 나경원 후보의 네거티브를 누르려면은 투표를 한번 증명을 해 주셔야죠. 여러분의 투표로 서울이 변화합니다. 그 여러분이 거주하시는 구를 선택하신 뒤에 10월 26일 트위터와 페이스북에서 투표 참여 선언을 해주세요. 그러면 서울 지도가 점점 밝게 빛나거든요. 그 사이트 주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지금, voteon, voton.원순, wonson.com으로 들어가셔서 소셜 댓글로 희망의 불빛을 밝혀주세요. 그리고 지금 서울시 중구에 사시는 분들, 투표 선언이 났습니다. 중구 사시는 분들 좀, 노력을 좀 해주세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무슨 라디오 DJ 같으세요. 그러시네요. 너무 훌륭하세요. 제가 우리나라 말을 조금 버벅대는 게 있어서 제가 보고 많이 배워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요. 마지막은 열렬 트윗 캠페인입니다. 특히 이번 캠페인에서 TV뿐만 아니고 SNS 공간에서도 서로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그리고 응원해 주신 분들이 많은데요. 매일 밤 10시 10분입니다. 해시를 하신 다음에 시장 박원순 해시태그를 달고 박원순 후보를 지지하는 트윗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면은 유명하신 분들 이렇게 옆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바쁘시지만 트위터에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고요. 교수님들 그리고 정치인분들도 많이 활동하고 계신데 그런 분들만 하시라는 법은 없죠. 저희들도 다 10시 10분이 되면은 박원순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트윗 날려가지고 저희의 힘을 SNS 공간에서 보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요, 오후 4시부터는 광화문 광장에서 박원순 후보의, 죄송합니다, 집중유세 희망대합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나는 박원순 후보를 서포트한다고 나신 분들이 계시죠. 가수 이은미, 배우 김여진, 신경미 전 앵커, 유홍준 전 문화재 청장, 그리고 금태섭 변호사님 등 그리고 박원순 멘토단들이 열심히들 다 오셔가지고 응원을 해주실 건데요. 근처에 계신 분들 그리고 오늘 토요일 오후 날씨도 좋은데 오셔가지고 같이 힘을 합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요. 이렇게 나는 어떤 정치인을 좋아한다라고 이렇게 딱 내세우는 게 어떻게 보면은 불리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기 입장을 너무 확실히 드러낸다는 것. 근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지금 와서는 굉장히 큰 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큰 자유라고 생각하고. 박원순 후보를 지지하시게 되시는 어떤 계기가 있으신지요? 제가 사법연수원 다닐 때요. 네. 사실은 박원순 의원님 댁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는 좀 80년대 후반이라서요. 네. 진보적인 분위기가 좀 잦아들 때인데 잠시 사법연수원은 저희들은 뭐 흔히 고시 공부하는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개들? 근데 그때 제가 조영래 변호사 살아계실 때 그분 사무실에 가서 제가 좀 연수를 받았고 변호사 실무 수습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박원순 변호사님을 저랑 가까운 김성식 변호사랑 알게 돼가지고 그분 국가보안법 책을 쓰실 때 좀 자료 정리를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댁에 갔는데 얼마 전에 이것도 역시 한나라당은 네거티브입니다만은 제가 최근에 사석에서 그 이야기 많이 하고 다닙니다. 제가 박원순 변호사님 댁을 방문해보고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책을 정말 좋아하고 책 사 모으기가 거의 읽는 것보다 사 모으기가 취미인데 그 댁을 가보니까요 정말로 그 반대한 책들 그리고 저수를 하기 위해서 수많은 그 문헌들을 복사하고 메모지를 던져놓은 박스들이 수없이 있어요. 박원순 변호사님 대단히 다작이시잖아요. 바쁘시지만. 제가 그때 많이 배웠어요. 그 글 많이 쓰시는 분들이 정리를 잘 해냅니다. 그래서 전북대 강준방 교수나 그다음에 한양대 정민 교수나 최근 들어 급속도로 자금 많이 내시는 분들이 그 정리를 잘 하시는데 그 댁에 가보니까 지금도 기억나는 게 아마 그거 아직 안 쓰셨을 겁니다. 바쁘셔서. 이인이라고 옛날
우리 해방 후기에, 해방 직후에 훌륭한 법조인 계십니다. 그분, 이를테면 평전을 써야 되겠다고 그것까지 모으고 계세요. 국가보험 책 쓰는 분이. 그래서 젊은 법조인 미래를 가진 사람으로서 저도 이제 진보적인 법률가를 지향을 했는데 그걸 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도 정말 변호사가 되면 이렇게 책도 좀 많이 모으고 글도 열심히 쓰고 그 다음에 좀 더 진보적인 그런 대한민국의 인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겠다 그랬는데 그때 제가 일을 게을러가지고 제대로 못 따라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죄송한데 거기에 대한 부채의식도 대단히 강력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와 함께 동시대를 살아가는 시민이라면 박원순 변호사가 우리 시민사회를 얼마나 설주었고 그 다음에 지나치게 나라 위주로 재편돼 있는 개인과 나라 이 이양 대립 속에서 국가가 지나치게 우린 크잖아요. 그 중에서 개인적으로 시민사회 쪽으로 NGO 쪽으로 나라의 균형추를 맞추기 위해서 이 나라의 균형과 안정, 견제를 얼마나 추구해 왔는지를 안다면 도대체 지지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지지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정말 제대로 사신 분이고 우리 사회에 유력한 그런 사회적 지도자의 모델을 밟아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밀어드려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분만이 관주도 흔히 말한 그 다음에 대권 가도 발판으로서의 서울시장 오로지 정치, 자기 정치만을 추구하고 이미지 정치만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거대 콘크리트 시설물 정치만을 추구하는 이런 정치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후보죠 지금. 예. 저는 기대를 많이 합니다. 네. 반면에 제가 조금 놀란 거는 그 양쪽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기사 위주로 보면은 굉장히 쇼킹한 그런 헤드라인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나경원 후보가 1억 원짜리 피부과에 다녀가지고 지금 또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거는 그런 게 진짜는 첫 번째 그런 게 있는지조차도 굉장히 놀랐어요. 1억 원짜리 무슨 피부과가 대한민국에 그런 게 있나. 그리고 저런 데를 다니시는 분이면은 우리 서민 생활이나 일반적인 사람을 어떻게 잘 이해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관심이 있으실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한나라당의 당풍이고 가풍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오늘 인터뷰 보니까 뭐 또 다른 사모님께서도 다니셨고 그 다음에 전직 서울시장께서도 쭉 다니셨고 어디 그다음에, 거기 예, 피부과요? 예, 모르셨죠? 네, 몰랐어요. 예, 그분은 사실 잘 아시다시피 철인 3전 경기 하는 분입니다. 그다음에 자전거도 늘 타시고 한강도 수영으로 횡단하시고 매 주말이면 테니스 치시고. 근데 문제는 주말이면 테니스 치시고 그다음에 곧바로 거기 가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 가서 이제 저희들 나이 드니까 이제 뱃살 찌거든요. 근데 그런 3종 경기 선수도 뱃살이 찌나 봐요 아마. 네. 그래서 거기 가서 비타민 주사를 마셨다. 뭐 하여튼. 그 제가 오늘 트위터에 농담을 올렸습니다만 저 공지영 작가께서 오늘 유머가 되네 이렇게 장난치셨던데 그 전에 간장 선생이라는 영화 모르시죠 일본에? 진짜 이마무라 쇼이의 유명한 영화인데 혹시 아세요? 저는 무조건 달려가면 간 때문이야 이러는 거예요. 이를테면 차들이 간 때문이야. 간에 대한 약 처방하는 거예요.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가면 이를테면 어린이 환자가 가건 어른 환자가 가건 뱃살 환자가 가건 그다음에 나이 드신 환자가 피부 때문에 가건 전부 다 이건 간 이를테면 비타민 C, 비타민 부족이야. 비타민은 근데 잘 아시잖아요. 네. 그날치가 오버되면 소변으로 배출되는 게 비타민인데 어떻게 그 비타민 요법을 했는지. 네. 다만 이제 제가 한 가지 주목하는 건 손살에 치며 굳이 부인했던 게 난 줄기세포 치료는 절대 하지 않았어. 이런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전 믿습니다. 예, 믿고 싶어요. 설마 줄기세포 치료, 우리 낙곰수호법을 빌자면 설마 줄기세포 치료는 했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뭐 피부 미용 받는 거는 뭐 개인의 선택이니까 좋은데요. 그게 이제 피부 미용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남는 돈, 조그만 돈으로 이제 사치를 하는 거잖아요. 뭐 5만 원짜리 피부 미용 한번 받아볼까 할 적에도 큰 맘 먹고 하는 건데 이 단위가 너무 커지니까 정말 딴 나라의 사람이구나라는 왜 그런 어려운 느낌을 좀 사람한테는 받았어요. 그 원장님께서 10만 원, 20만 원 받고 하셨대요. 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웃긴 게 나경원 후보가 이제 선거 유세를 하면서 마티즈를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요. 네. 1억 원짜리 피부 미용 받으시면서 이제 마티즈 타고 가서 이제 1억 원 미용 받고 네. 다시 마티즈 타고 집에 가는 거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마티즈 주유값으로 얼마 들었다고 그랬죠? 2천 몇백만 원? 그렇죠. 연간 뭐 5,800만 원인가 들고 하루에 네 번인가 주유할 정도니까 저는 마티즈가 기름값이 그렇게 많이 드는 차인 줄 이번에 비로소 알았어요. 아이고, 예. 그리고 직접 올리신 트윗이 70개 이상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예. 주요 내용을 혹시 못 보신 분들 위해서 소개해 주시면 어떤 내용이죠?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예.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정책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네.
나경원 후보께서 참 이번에 멋진 공약을 내셨죠. 맹모 안심 삼천지교라고요. 맹모 안심. 이를테면 제가 이런 농담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장에 미국 그 보딩스쿨 가 있는 걸로 뉴스에서 봤습니다만, 보딩스쿨 가 있는, 보스턴에 가 있는 아이를 데려올 정도로 그렇게 안심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 자신이 있느냐. 근데 지금 그 자녀 안심 그 학교 맹모 안심? 맹모 안심 삼천지교라고 그랬죠. 맹모 삼천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근데 그게 1조 예산이에요. 근데 그 1조 예산을 어디다 쓸 거냐를 하나하나 살펴봤더니 그 중에 8천억 원이죠. 8천억 원을 학교 시설물 개선에 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지정책은 맨 마지막 순위로 무상급식을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거부하는 겁니다. 죽으라고 거부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8천만 원은 건물 고치는 데 쓰고 나머지 2천만 원 가지고 CCTV 설치해서 아이들 안전을 도모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있더라 뭐 과학 실습실 정도 만들고 그 다음에 예체능 정도 1인 2기 예능과 체능 정도 지금 우리가 나경원 후보 공약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 거예요? 이거 박원순 TV잖아요. 나경원 TV 아니죠? 근데 하여튼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근데 그래가지고 사교육도 완전히 없애고 공교육을 강화시키고 아이들은 안심하고 학교 보내고 이런 식의 정책이에요. 이게 뭐 근데 과연 믿을 수 있나 이걸? 맹모 안심 뭘?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삼천지교. 왜 어머니 마음을 잘 모르시고 그렇게 또 준비를 하시는데. 근데 저희들이 그 장애인 아들이 참 안쓰럽고 그다음에 사실 저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도 장애인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간혹 제가 장애인 말씀을 드리다가도 최혜천이가 정치적으로 악용하려고 한다 이런 말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미리 그걸 전제를 합니다. 제가 사실 한 걸음도 못 걷는 저희 아버지 모시고 살아봤기 때문에 제가 장애인 아픔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는 이번 선거를 겪으면서요. 네. 장애인 자녀분에 대해서 아픔은 저도 똑같이 공감하고 잘 되길 바라지만 그쪽으로 간혹 회피하려는 경향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의정활동을 통해서 그런 정책들을 좀 검증받았더라만 그런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얼마 전에 저 서울대 김용익 교수님이 자기가 최근에 다리가 부러져서 네. 이걸 한번 이동을 해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 내가 명색이 예방학 하는 사람이고 장애인 정책을 쭉 해왔지만 그래서 충격을 받았다. 그러면 원래 몸도 불편하시거든요. 그런 말을 했던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정성을 증명할 수 있고 그 정책이 그저 오세훈 정책이 했던 정책을 뻔딴 게 아니라 자기만의 창조적이고 상상력이고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런 증명부터 보여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일조 갖다가 건물을 하나 짓겠다는 거고 CCTV나 설치하겠다는 거고 그러면 사교육이 없어질 거라고 착각하고 그 다음에 오세훈의 정책을 그대로 삼탕 오세훈 사무정책 알죠? 뭐 사교육 없애고 뭐 없애고 학교폭력 없애고 이런 식의 정책 가지고 시민들이 설득당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건 이거야말로 시민에 대한 네거티브죠. 시민을 쫄로 보는 거죠, 쫄로. 해봐요. 이야기를 해봐요. 내가 너무 많이 했어요. 아유, 저도 항상 느끼는 거지만 나경원 후보 정책을 보면은 네. 이전 오세훈 씨나 뭐 이명박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사실 저는 굉장히 신중합니다. 이야기를 할 때나 뭐 누군가를 지지할 때. 근데 이번에 박원순 후보에 대한 영상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게 있을 수 있는 모든 상황과 가정 그리고 두 사람이 걸어온 길을 비교해 볼 때 이것만큼은 내가 부족하지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아, 나경원 후보는 아니다. 그리고 박원순 후보를 지지해야만 우리가 그렇게 욕하던 정치가 바뀌고 또 서울시정이 바뀔 수 있다라는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확신이 들었어요. 가장 나경원 후보가 아닌 게 뭘까요? 뭐가 가장 문제일까요? 나경원 후보가? 저는 이게 기존 정치의 구태의연한 모습의 답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전에 우리가 이 나경원 후보를 지지하는 건요, 우리가 정치 욕을 많이 하잖아요. 뭐 뻔뻔하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막 누군가를 속인다고 하는데 지금 나경원 후보가 서울시장이 된다면 바로 우리는 그런 정치를 욕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 정치가 유지하고 확대되는데 우리는 일조한 거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정치가 바뀌길 바라는 바람에서 조금이라도 노력을 하는 거고.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정치를 바꾸고 싶으면 더 나은,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회가 되려면 이번에는 저는 박원순이라고 생각해요. 정치를 지금, 물론 정치에 대해서 부정적인 건 사실 전 세계적인 경향이잖아요. 그렇죠. 뭐 유학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유럽도 최근 통계 보면 정치에 대한 지지가 원해지 10이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정치에 대해서 모든 걸 바래요. 근데 특히 우리나라와 정치 불신이 급속도로 강화되고 그다음에 그 투표 참가가 저하된 이유는 방금 말씀하신 그걸 겁니다. 겉과 속이 너무 다른 거죠. 이중적이죠. 그렇잖아요.
그리고는 동료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그러는 거죠. 오늘 한겨레신문 사설을 그대로 빌자면, 아니, 중구는 사실 서울에서 가장 잘 사는 재정 자립도가 높은 구고, 좋은 병원도 많고요, 좋은 호텔도 많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면 마땅히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다못해 머리를 자르건 피부를 이를테면 뭐 보호하건, 그 다음에 아이 치료를 받건 간에. 근데, 나경원 후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거기까지 갔는지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되나, 이런 말씀을 하면서 이제 물론, 네거티브 정책 전체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만 네. 그런 말을 썼던데 그런 식으로 겉과 속이 다른 것. 그렇죠. 그다음 한꺼풀만 벗겨놓으면 불과 진상이 드러날 텐데 그 순간을 모면하라는 것. 이런 식의 정책들이 특히 한나라당이나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이나 그다음에 말로는 시민들을 위한다는 정책으로 시멘트 처벌했지만 결국은 토건업자를 위하고 콘크리트 업자를 위하는 네. 이런 정책들 이제는 속된 표현으로 들통나버린 거죠. 뽀록나버린 거죠. 이를테면. 네. 제가 그 인상이 깊었던 게 이제 나경원 후보, 박원순 후보가 선거 활동을 하면서 그 명동마리 세입자분들이 두 후보를 찾아가는 걸 봤어요. 나경원 후보 당일날 시민들을 위해서 낮은 자세에서 일하겠다고 말씀 다 하시고 나서 그분들 안 만나시더라고요. 그분들 안 만나시는데 또 이제 박원순 후보께 그분들이 찾아가니까 같이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대화를 하는 걸 보면서 나경원 후보 말 잘한다고 하셨잖아요. 그거 다 화려한 가식이다. 그리고 그렇죠. 진정성 없다. 그거를 저는 진심으로 느꼈습니다. 말씀 잘하셨네. 그렇죠. 명동 마리 그분들, 그렇죠? 철거당한 사람들, 쫓겨나는 사람들 앞에서 진정성 있게 자기 정책을 이야기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게 말 잘하는 거죠. 웃긴 게 시민들을 위하겠습니다. 제가 낮은 정치에서 일하겠습니다 하고 옆방에서 계속 그분들 나가라고 하세요. 그거 보면서 너무 웃겼거든요. 이거. 그 멋진 예화네요. 예, 맞습니다. 예. 참고로 제가 우리나라에서 산 지가 그렇게 기간이 오래되진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정치라는 것도 우리나라 이렇게 흐름을 쭉 본 건 아니에요. 근데 최근에 와서 느끼는 거는 우리나라가 이제 국제적인 도시가 되고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관심을 많이 갖게 돼요. 왜냐면 외국에 나가서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저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관심을 갖고 이렇다. 그리고 와보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친구들도 많이 놀러 오고 그러는데 보면은 이런 외적으로 보여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외국 사람들은 좋다고 얘기를 하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은 이 동양에서 굉장히 이름 있는 도시이긴 하는데 색깔이 점점 없어진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 게 아마도 그 정책 중에 하나의 이 사이드 이펙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우리나라가 지금 외적으로 너무너무 보여주는 게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전에 왔을 때보다는 많이 편리해졌지만 색깔도 없어지고 서울의 그런 색깔도 없어지고 좀 뭔가 이렇게 한 발자씩 뒤로 물러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많이 안타깝고 또 하나는 뭔가 발전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굉장히 급하게 막 뭔가 세계 인류다 그럼 우리도 그거 해보자. 어느 도시는 이런 거 했더라 그럼 우리도 그거 해보자 해서 이렇게 좀 조잡하고 막 이런 그런 발전을 하고 있다는 내실이 이렇게 꽉꽉 채워지지 않는 그런 느낌이 된다는 얘기를 들 때마다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리고 그런 내실이 없는 이 겉만 번지르르 하는 것들 많이 만들고 있었지 않습니까? 오세훈 시정 때도 그렇고 무슨 뭐 여러 가지 정책을 했지만 결국 그게 다 뭐 겉만 번지르르 하는 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광화문 광장 뭐 청계천 만들면서 다 나중에는 인위적으로 꾸민 거다. 그리고 부작용이 계속 일어나는 거 보면서 정말 이게 철학이 있어서 그리고 역사와 뭐 깊은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을 만든 게 아니고 유럽에서 저거 건물 멋진데 똑같이 만들어 보자 해서 이제 세입자분들 다 쫓아내고 만드는 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저는 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게 우리 박원순 후보가 바꾸고자 하는 서울시 패러다임입니다. 지금까지 성장, 그렇죠? 토건, 그 다음에 세계 최고, 그 다음에 거치장만을 중시하는 그런 것들, 내용보다는 하드웨어, 그렇죠? 지금까지 서울시정이 전적으로 하드웨어와 토건이잖아요. 이를테면요, 우리가 다들 잠시 착각하고 있는 게, 청계천이 물론 좋은 하천이죠. 그렇지만 그 청계천물이 자연 하천으로 기능을 하려면, 저 북악에서 흐르는 물이요. 그렇죠. 삼청동을 거쳐서 광화문 광장 쪽 밑으로 해서 동아일보 쪽으로 해서 가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물줄기는요. 저쪽으로 흘러서 마포 있죠. 그 옛날 영화 뭐죠? 그 괴물 나오는 포르말렌에서 괴물 나오는 영화. 또 우리 미군 그 괴물인가요? 그쪽으로 이제 흘러가는 하천. 그렇게 하나는 청계천으로 흘러가고 하나는 저쪽으로 흘러가야 돼요. 나이 들면 이래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정상적인 서울시의 강 흐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다 메꿔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 이 청계천 물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 근처 지하철에서 나온 물 모아가지고 거리 보내고요. 하나는 저 한강에서 물을 끌어다가 순환시킵니다. 그럼 이게 제대로 된 순환이 이를테면요. 한강 청계천 밑바닥은요. 방수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거 상상하시겠어요? 왜냐하면 물이 흘러갈 때 밑으로 스며들면 자연하천이 아니라서 밑으로 흘러들어가서 다른 빌딩 밑으로 들어가서 빌딩이 약해져요. 네. 그래서 서울시가 청계천을 만들어 놓고 세계적인 학자들을 불러서 논문 발표를 시킬 때 영국의 어느 학자가 이랬어요. 아니 이건 하천이 아니잖아. 세계에서 가장 긴 인공폭포잖아 이래버렸어요. 가장 완만한 인공폭포가 직각으로 떨어지는 폭포가 있습니다만 네. 가장 완만하게 흐르는 폭포도 있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홍콩인가 어느 쪽에서 이제 그해 업적으로 환경 관련 업적으로 우리 대통령을 선정을 했습니다만 그걸 선정한 이유가요. 고가도로도 뜯어내고 그 옆에 시설을 뜯어내가지고 바람길을 열었다는 겁니다. 바람길. 전 물길이 아니잖아요. 인공 물길은 물길이 아니에요. 그건 환경 친화적인 게 아니죠. 근데 그래갖고 우리 잘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 빌딩은 더 이상 놀려서 뭐하고 시멘트 더 발라서 뭐합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되는데 네, 말씀하세요. 이런 겁니다. 지금 이번에 우리가 광화문에서 거대한 물난리를 겪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물난리입니까? 거기다 물 하나도 스며들지 못하는 그렇죠? 대리석이랑 콘크리트 발라버린 거 아니에요. 그럼 물이 확 흘러버리니까 그 일단 지하철 입구로 흘러가더라고요. 아니면 갑자기 좁은 이 맨홀이 있으면 거리 가버리는 거죠. 박원순 후보의 정책은요. 빗물이 스며드는 도시입니다. 빗물이 밑으로 스며들어야 돼요. 그래 땅이 안 썩어요. 그래야 순환이 되는 거죠. 근데 나경원 후보 정책은 땅속에다가 다시 대규모 하수 관거를 묻고 저류시설 땅속에다가 저수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네. 대리석 받고 그렇죠. 뭐 철근 받고 그러면 또 철근 받고 또 땅에다가 또 막고 그 물 안 새게 또 땅속에 또 막아야 되는 거죠. 그럼 더 깊은 땅속이 썩어가는 거죠. 이게 사실은 박원순 후보와 나경원 후보의 결정적인 정책 차이 아닐까. 그리고 결국 그런 점에서 나경원 후보는 짝퉁 오세훈이 되는 거죠. 오세훈 아바타가 되는 거죠. 참고로 말씀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속이 다 시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프리카 채팅창을 통해서도 글씨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일단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훅훅 올라가서 제가 정신이 없어서 많이 못 읽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참고로 아주 중요한 거 산낙지 아니고 개불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답답하셨을 거예요. 막 개불 막 한 12번 올라왔는데. 또 치마 입은 오세훈도 있네요. 그렇네요. 네, 이렇게 관심 많이 주셔서 저희가 힘이 많이 납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끝나기 전에요. 게스트분들 오늘 모시고 나는 투표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메시지를 쓰고 같이 여러분들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 메시지 하나씩 적어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아프리카.com 원순10TV 이쪽으로 오셔도 되고요. 또는 모바일 주소도 있습니다. m.africa.tv.원순10tv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페이스북들도 많이 하시죠. www.facebook.com 그 다음에 슬래시 하신 다음에 hope together 같이인데 숫자 2를 써가지고 hope together에서 희망 같이라는 끝에 슬래시 달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유난히 가을 느낌이 확 나고 밖에 굉장히 이쁘거든요. 저희가 지금 여기 캠프에서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광화문에서 저희가 오늘 행사가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오는 길에 버스에서 보니까 제 핸드폰이 굉장히 낡았어요. 그래서 옆에 계신 대학생분이 최신 핸드폰으로 막 뭘 날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이나 하고 이렇게 살짝 봤는데 오늘 광화문에 꼭 가야지 하면서 친구분들과 같이 오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이팅 한번 하고 왔는데요. 오늘 오시는 분들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4시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박원순 후보의 집중 유세 희망 대합창단이 시작되는데요. 가수 이은미 씨 오시고요. 그다음에 배우 김여진 씨, 신경미 전 앵커,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 이번 예전에 얼마 전에 인터뷰 해가지고 재밌게 말씀하셨던 그 문화재청장님 맞죠? 그리고 금태섭 변호사님, 그리고 나머지 또 박원순 멘토단도 대거 참여하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요즘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출연진도 현장에 찾는다고 하시는데요. 그뿐만 아니고 플래시몹 아시죠? 플래시몹 저는 아직 해본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이 젊으신 분들은 플래시몹 상당히 많이 재밌게요. 해본 적이 있으시죠? 벌써 하죠. 주로 어떤 거 해보셨어요? 저는 인터넷 동영상으로 하는 것만 봤는데.
인권에 대해서 그냥 짧게 만든 플래시몹을 해봤는데 네. 요거를 해보면은 왜 하는지 알게 되고 그리고 컨셉이 재밌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저도 해보고 싶은데 부끄러워서 못하겠어요. 어색하고. 의원님께서는 플래시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같습니다. 저 같은 입장입니다. 인터넷에만 확인합니다. 네, 그리고 시민권리선언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보면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께서도 나는 누구를 지지한다라고 이렇게 선언하신 경우 있는데, 그런 분들뿐만이 아니고 저도 해도 되고, 여러분들께서도 직접 오셔서 나는 누구를 지지한다 하고 이렇게 선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낙곰수 팀의 토크쇼 등 아주 재미있고 신나는 그런 유세 현장도 이제는 좀 뭔가 좀 신선하고 그런 느낌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시에는요, 사전 유세가 있고요. 동영상 상영, 그 다음에 시민마당, 그리고 5시부터 본 유세가 시작돼서 플래시몹, 시민발언대, 시민권리선언, 희망대합창, 그리고 6시에는 박원순 후보께서 직접 오시는 거 맞죠? 네, 직접 오신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투표 참여 호소, 투표해주세요 하고 호소를 하시고, 그 다음에 7시부터 나는 꼼수다 팀의 토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으로 이제 열기가 이어져서 8시부터, 그 다음에 쭉 이어질 예정인데요. 여러분들, 광화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메시지 적으셨으면 한번 보여주시죠. 네. 보이시나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직접 읽어주세요. 저는 정말 아쉬운 게 투표권이 없습니다. 지금 서울시장 선거에서. 그래서 영상 보셨나요? 그러면 제목까지 투표해주세요. 라고 썼습니다. 이게 제 영상이 한 10만 건이 넘었어요. 시청수가. 10만 건이 넘었으면은 제가 이제 10만 명 넘으시는 분들에게 투표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러면 그분들이 다 투표를 해주시겠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고 10만 명한테 다 홍보를 하기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투표를 제목까지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권상민 학생이요, 자꾸 투표권이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한나라당 같으면 이미 투표권 확보했을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했을까요? 위장전입. 그러면 위장전입을 했든지 아니면 호적을 거쳤든지 네. 저렇게 쉬운 방법인데 저희들은 그런 꼼수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죠. 인천 살면 인천에 투표하고 서울 살면 서울 투표하고 여전히 그런 순수함을 지키고 삽니다. 인천 살아도 서울에서 문제가 있으면 또 당연히 말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럼요. 네.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수도 서울이잖아요. 두 분 착착곡이 오늘 너무 잘 맞으세요. 워낙 뛰어나세요. 저도 합니까? 네, 그럼요. 보여주세요, 위원님. 저는 이제 자랑스러운 서울공화국의 시민이기 때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투표한다. 공화국의 시민으로서. 최재천 이렇게 썼습니다. 잡아주십시오, 카메라. 잡힙니까? 네, 저 멋집니다. 얼굴까지 한꺼번에 안 되겠네. 됐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이 투표가 굉장히 중요한 권리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 4대강 때 뭔가를 좀 바꿔보겠다고 저도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신경을 좀 써본 적이 있어요. 이대로는 안 되고 할 수 있을 게 뭐가 있는데 그때는 진짜 별로 없더라고요. 시민 서명 운동 같은 거 외에는 이게 흘러가는 게 시민의 그때 여론이 굉장히 반대쪽으로 많이 치우쳤었거든요. 그 전에는 4대강이 아니고 다른 이름으로 있다가 비슷한 사업이 그렇게 쭉 흘러가는데도 뭐 어떻게 불도저 같이 쭉 밀고 나오니까 시민 입장에서 바꿀 수 있는 게 없는데 투표가 우리가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큰 그런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거를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헛되이 하지 않고 그리고 저도 투표할 기회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대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직장 생활하시고 학교 다니시다 보면 힘드실 수 있는데 조금만 그날은 부지런히 나오셔가지고 아침 일찍 또는 조금 일찍 퇴근하셔가지고 투표하시고 또 주변 분들께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꼭 해야 되는 거고 이건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이게 굉장히 또 의미 있는 게 재보궐선거라는 거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꼭 뭐 했어야 되는 선거가 아닌데 하게 된 선거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또 보면은 이거를 통해서 심판을 해야 되고 뭔가 이밸류에이션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그냥 선거가 또 아니죠. 보궐선거. 네. 그리고 왜 보궐선거가 하게 됐냐? 그 부분도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왜 보궐선거가 하게 됐냐? 오세훈 시장 때문인데 이번에 나경원 후보가 된다면 또 보궐선거 하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거는 보궐선거 돈 많이 들여서 한다면은 확실하게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찍어보자는 거죠.
저는 그래서 보궐선거라는 것을 꼭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 선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보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생각을 안 하는데 비용이 엄청나다고 네. 합니다. 이게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돈이 지금 굉장히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도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본인뿐만 아니고 다른 분들께도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에는요, 광화문 현장으로 옮기려고 하는데요. 옮기기 전에 오늘 의원님 나오셔가지고, 말씀을 너무 잘하세요. 여기도 막 나와요. 인문말 좋으신 게 아니고, 말씀도 너무 잘하십니다. 속을 후련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멘트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 하나 부탁드릴게요. 제가 어제 예. 박원순 후보가 저희 동네 오셨을 때 함께 유세할 일이 있어서 간단히 유세할 때 그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권상미 학생이 똑같은 이야기 하시네. 너무 놀랄게요. 근데 저희들이 불과 1년 전에 선거했잖아요. 그리고 8월 달에 이미 심판했잖아요. 한나라당 패러다임이나 정책이 잘못됐다. 그때 뻔뻔하게 또 나왔단 말이에요. 아마 민주당이나 우리 시민 후보가 서울시장이었다면 이번에 못 나오죠. 창피해서. 근데 하여튼 그 얼굴에다 철판 깔아다니는 피부까지 뭐 하여튼 철판 용접해주는 피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또 같이 선거하고 또 그 어설픈 진흙탕 얻어맞으면서 지금 그럼에도 꿋꿋하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만 당연히 시민들께서는 평가해 주시고 계시고요. 왜 우리가 다시 투표하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명박 시장 4년, 그 다음 오세훈 시장 5년 동안 현재의 주민 생활이나 패러다임이나 삶의 질 향상에 동의하신다면 뭐 한나라당 찍으셔도 할 말이 없죠. 저희들 입장에서. 근데 내가 결코 좋아하지 않았다.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았다. 내 부담은 더 늘어났다. 내 집 마련은 더 힘들어졌다. 우리 아이 일자리는 결코 생겨나지 않았다. 삶의 질은 더 팍팍해졌다. 장바구니는 더 가벼워졌다. 이런 현실이라면 바꿔야죠. 바꿔봐야죠. 더구나 이번 바꾸는 것은 제가 민주당에 속해 있습니다만 그보다도 훨씬 더 거대하게 바꿔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기존 정치를 통째로 드러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새로운 후보로,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바꿔보자는 거거든요. 거대한 혁명입니다. 이건 시민혁명에 버금가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의 삶에 결코 만족할 수 없고 지금까지의 정치에 끊임없이 불평불만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면 이번이야말로 과감하게 투표를 통해서 혼내줄 사람 혼내주고 새로운 질서를 세울 사람 그 새로운 인물을 통해 세워나가고 이런 선거가 될 수 있어야만 되고 늘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시민들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실 겁니다. 예. 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시는 분들도 그런데 짱이님이 네. 여자 오세훈이 나타났다라고 쓰셨어요. 저는 이걸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제가 정치를 뭐 한 것도 아니고 평범한 시민입니다. 평범한 시민인데 이번에 이렇게 나설 수밖에 없었던 거는 정말 여자 오세훈 그리고 기존의 한나라당이 보여줬던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는 철퇴를 가야 된다는 거죠. 심판이고 이거는 단순히 뭐 진보 보수를 넘어서 그 상식 있는 시민으로서 시민사회의 성숙한 모습으로서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꼭 박원순 후보를 저는 제 생애 처음으로 이제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네요. 박원순 후보를 지지합니다. 그리고 박원순 후보가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좋으신 말씀 다 해주셨으니까 전혀 맥락이 다른 얘기인데요. 이렇게 지내다 보면 한나라당 관련되신 분들이 이 성추행 기사 그리고 관련된 거에도 많이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여자로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이제 포커스를 이렇게 아무래도 그런 자리에 있다 보면은 권력이랑 돈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좀 이렇게 관심이 가시나 봐요. 그래서 그런 자리로 생각하지 말고 모든 정치인분들께서 사람 사는 일을 어떻게 사람의 삶을 우리 시민들의 삶을 조금 더 올려주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또 우리나라가 국제 무대에서 어떻게 하면 좀 잘 될 수 있을까 그런 데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런 부끄러운 기사를 안 읽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마디만 더 붙여요. 지금 계속 질문들이 들어오시는데 본인 말씀이라 못 드리는 것 같아요. 누구냐고 자꾸 여쭤보십니다. 아리랑 TV 에디터 김고은님께서 자원봉사로 우리 박원순 TV SNS 톡톡쇼 진행을 맡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랑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권상민 학생에 대해서는 다음번 젊은이 대표로 국회에 나가서 제대로 정치 좀 해달라는 이런 부탁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것만큼이나 저도 옆에서 지극히 존경스럽고 지금 고마운 이야기 배우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내일 방송 안내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심상정 그리고 노회찬 전 진보신당 대표님께서 오후 2시에 게스트로 오십니다. 그래서 제목은 베껴쓰기의 종결자 나경원 편이 방송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늦었는데요. 자, 그럼 저희 광화문 쪽으로 카메라 돌려서 그쪽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